내일장 공략주 기준에서는 일단은 오래간만에 내일장이 굉장히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일장 금요일장에 일단 대형주 위주 쪽이 아닌 변동성 위주로 한번 가보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후성 같은 경우에 공개적으로 27,000원 또 27,500원을 여러분들께 목표 주가로 설정을 해드렸어요. 17일 날 불기둥 마사님이 17일 개장 초에 바로 후성을 넣어드려서 얼마? 21,000원에 설정을 해드렸고, 오늘 19일날 오늘 27,400원까지 주가가 쭉쭉 뻗어 올라가는 흐름이 연출이 됐습니다. 결론적으로 일단 어찌됐든 후성 부분에 정점을 찍고 눌림폭, 그리고 시간에서 너무 많이 밀렸어요. 그렇지만은 누적 수급 범위가 단기간에 4% 이상 형성이 됐다는 거 굉장히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동진 세미캠의 흐름도 일단은 어찌됐건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일정 기준에 삼성전자 방문할 수 있다 라는 부분, 반도체 2차 전지 관련해서의 지금 시장 기대치가 확산돼 있는데 수급이 들어오면서의 확산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적이 뒷받침돼 있는 쪽이 상당 부분이 있어서 지금 거래량이 제한적이어서 올려놓지 않은 DB하이텍이라든가 여러 우리 그 주력 수익 종목의 IT 쪽에서 상당한 기대가 지금 형성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맥락에 좀 놓고 보시고, 그리고 로터스의 경우는 조금 이제 로터스부터가 시가총액 1조 미만인데 로터스의 경우가 사실 지금 투자 경고 지적 예고란 말이에요. 굉장히 주의가 필요한 단기 급등이 나온 종목인데 800%의 무상증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심리적으로 굉장히 우호적인 그런 흐름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유통 물량 자체 그 부분을 상당 부분을 지금 다 잡아가는, 시중에서 뭐 누군가가 잡아가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공통적으로 다 고르게 잡아가는 것 같아요. 일단 투자주의는 하루에 이제 해소가 됐으니까 내일 아침에 또 다시 혹시 몰라서 이제 시장 조치가 있나 또 들여다 보겠습니다만, 노터스의 기준 거래량 300만 주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300만 주가 수반되고 양봉이 나와준다면, 그렇다면 긍정적으로 들여다보면서 해석을 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HLB 글로벌은 원래는 이제 HLB를 놀려 했는데 일단 변동성의 기준에서 어차피 들여다본다면 HLB가 역시 투자 경고 지정 예고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다면은 어차피 똑같은 뭐 시장 조치에 대한 리스크, 그리고 HLB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 1조 미만 소형주에 대한 리스크, 그렇지만 순환성으로 변동성 라인을 형성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들여다봐도 나쁠 것 같지는 않아요. 또 원전 이슈 불거진 그 기준에서 한신기계가 시간에서 또 굉장히 탄력적으로 마감이 됐어요. 그래서 내일 한번 들여다보는 걸로, 우리도 이제 아름아름 10% 비중까지 설정을 해드렸는데 마무리가 잘 돼서 긍정적으로 잘 마무리가 돼서 긍정적인 시세 그 부분을 다 감싸 안고 차익 실현도 잘 나올 수 있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기준 거래량 부분이 지금 잘못 나간 게 없죠. 1,500만 주, 2,000만 주, 300만 주, 400만 주, 후성 1,500만 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점검을 해드리면
한신기계 쪽만 조금 이따 한번 봐드릴게요. 그래서 한신기계의 거래량 부분 지금 보고 있는데 일단은 1,500억 정도면 되니까 1,500만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앞전에 이제 제일 많을 때 5천만 주도 있었고 2,700만 주도 있었는데 일단은 1,500만 주면은 충분히 시초가 대비해서 10% 수준의 거래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미국 쪽 지표는 여전히 부정적으로 나왔어요. 근데 그거는 분명히 말씀드린 것처럼 지표는 어쩔 수 없이 1월 이후에 사실상 지정학적 리스크 불거진 부분도 있지만 우크라이나 사태도 있지만 또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금리 인상 그런 것이 이제 겹쳐진 거죠. 겹쳐지면서 지표 자체가 한 3개월 정도는 부정적으로 나올 것이다라는 게 이제 시장의 관계자들의 전망치예요. 그거는 시장 관계자를 떠나서 이제 경제학 논리죠. 경제학자 분들 또 시장 예측자 분들의 기준입니다. 윤정두처럼 이제 방송을 나가는 사람들, 제 주변의 뭐 동료들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후배들 본인들의 그 생각에서 나오는 건 거의 제한적이에요. 왜냐하면 경제학을 배웠다 할지라도 그 지표를 모아서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나 아니 능력이죠, 능력. 그것도 능력이죠. 뭐 장비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블룸버그 통신을 활용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데이터를 보면서 설정해서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건 불가능하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분들의 분석 내용을 읽어보고 여러 가지 의견에서 해석을 해야죠. 그러니까 즉 연준의 빅스텝을 뭐 당연한 거 아니냐, 연준의 결정인 거 아니냐, 최고위에서의 결정이다. 그거는 최상의 선택이었을 것이다. 이런 것이 사실은 대부분의 의견이에요, 사실. 근데 그 중에 이제 소수 의견이 왜 이제 와서 이렇게 빅스텝을 하느냐부터 해서 여러 가지 코멘트를 할 수 있는데 그 의견을 내실 수 있는 분들은 그만큼의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만큼의 자격이 있으신 거고 그런 자격도 없는 윤정두가 그냥 경제 조금 알면 뭐예요. 자격도 없는 윤정두가 감히 그 정책이 잘못됐다. 일반적인 비판을 할 수 있지만 일반적인 제 의견 제가 얘기하는 거 어때? 다만 그것이 방송에서 그래도 케이블 TV도 방송이랍시고 하고 있는데 그런 데서 시청자분들이 들으실 때 왜곡된 현상이 되게 되면 그거는 무리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 내용이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도 판단 능력을 키우셔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찌됐건 지금 기준에서 시장 상황을 좀 제대로 읽으셔야 되는데 금요일 아침 7시 8시에 팍스행제 TV에서 이 원고 시황을 명확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차분히 보시면 돼요. 이거 한번 해드리면 또 몇 시간씩 한단 말이야. 혹은 뭐 최소 20-30분 이상 해드리는데 결론은 이거예요.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 기간 동안에 항상 폭등 랠리였고 이렇게 금리를 올리는 기준점에서 폭등, 이렇게 금리를 낮추는 기준에서는 폭락, 또 2015년 12월부터 금리를 올리는 기준에서는 폭등, 이렇게 형성이 됐었다는 거예요. 금리를 올림으로써 폭락이 나온 적은 2000년 이후에 없었다. 근데 이번에는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때 S&P 500 지수의 지난 그 금리 인상 시기의 흐름 보시면은요, 이렇게 돼 있어요. 15% 정도 조정을 받았거든요. 다우 지수는 30개 종목에 대한 주가 평균 방식인 거고 상징성만 있는 거죠. 나스닥은 기술주라고 한다면은 S&P 500 지수는 우량 종목 500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지수의 흐름을 보시는 건데 여기서도 이제 그걸 놓고 보셔야 돼요. 뭘 놓고 보시는 거냐면
로그 차트라는 걸 놓고 봐야 됩니다. 지금 굉장히 많이 빠진 것 같지만 자 보세요. 무지하게 많이 빠진 것 같죠. 근데 로그 차트로 보시면 로그 차트라는 게 뭐냐면 퍼센테이지의 기준이에요. 퍼센테이지. 그런데 진짜 재미난 거는 재미나다고 표현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당시에 금리를 얼마 만에 올리는 거예요? 2007년 9월 이후에 첫 금리를 올리는 겁니다. 2007년 9월 이후에 2007년 9월에 금리를 내렸어요. 2007년 9월에 금리를 내렸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금리 인상 기준이면 언제예요? 2006년 6월이 마지막 금리 인상이에요. 그러면 그 마지막 금리 인상 말고 스타트 금리 인상은 그러면 그거는 2004년 6월입니다. 어쨌건 굉장히 오랜 기간에 바닥금리를 연출해 주고 있다가 금리를 2015년 12월에 갑자기 숨겨놨다가 야 이번 달 금리 올린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미리 다 공표하고 13년도에 테이퍼링을 단행하고 테이퍼링이라는 거는 당연히 버냉키 의장이 처음 쓴 단어예요. 버냉키 의장이 테이퍼링이라는 단어를 처음 썼어요. 언제? 2013년도에 합성어를 만들어서 쓴 겁니다. 그게 이제 오늘날까지 그대로 쓰게 된 건데 2013년도에 테이퍼링을 단행하겠다. 그래서 2014년도에 실질 긴축을 단행한 거고요. 멀쩡하잖아. 응? 지금처럼 뭐 난리나고 그런 게 아니야. 멀쩡해요. 강세. 그리고 저 당시에 채권 금리 다 강세였고, 그리고 2015년도 12월에 이제 정상적인 수준에서 금리 인상하겠다의 기준인데 저 기준의 조정이 얼마였을까요? 잘 보세요. 사실은 여기에 이 박스의 등락폭하고 얘하고 큰 차이가 있나요? 없어요. 왜 없는지 아세요? 이게 지금 얼마짜리 조정이면 15%짜리 조정이에요. 사실 15%짜리 조정. 얘도 마찬가지였어요. 얘는요 15%에서 좀 많이 밀렸죠. 이번에 한 단계 더 충격을 받아서 19%까지 밀리긴 했습니다만 그거는 우크라이나 사태까지 겹쳐졌잖아요.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근데 더 이상 우크라이나 사태 논할 그런 내용 제재 자체가 되지는 않아요. 근데 결론은 미국 국채 금리의 이러한 흐름도 전혀 문제될 거 없다. 앞전에 테이퍼링 가능했을 때 또 금리를 인상했을 때 그때 그 형성돼 있던 고점하고 크게 차이가 없다. 다만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죠. 다만이 아니라 뭐 그런 얘기도 나오죠. 10년물이 역전당했다. 2년, 3년물 단기물에 일시적인 현상. 왜? 금리를 가파르게 올린 것에 대한 금리를 일시적으로 올린 거에 대한 급하게 올린 거에 대한 그래 장기물이 하회하면서 단기물이 수익률을 높였다면 문제가 되는데 장기물이 그 금리가 하회되면은 경기가 둔화된다라고 예측을 하는 거예요. 장기물이라는 거는 오랫동안 갖고 있기 때문에 이자율이 아닙니다. 채권 수익률이 높아야 되는 건데 그것이 하향이 된다라는 건 경기가 안 좋아진다라는 거고 그리고 단기물과의 그게 역전이 돼버리는 건 경기 침체를 의미한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지금은요. 보신 것처럼 10년물이 이렇게 강세인데 저 강세 대비 단기물이 좀 더 강세를 띄었던 일시적인 현상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내용, 어떤 이유? 금리를 가파르게 인상하면서의 일시적인 현상에 대한 이유. 그거 말고 뭐 특별한 내용은 없어요. 그냥 긍정적으로 그냥 해석을 하시면 돼요. 뭐 어떤 의미를 크게 부여하거나 하실 필요는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달러 인덱스도 말도 안 되는 헛소리들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말도 안 되는 헛소리들을 주장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동조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달러 인덱스의 강세가 달러 인덱스의 강세가 아니 금리를 올려서 강세래. 예? 말이 돼요? 뻥 좀 치지 말라 그래. 달러 인덱스의 강세가 어떻게 아이 참나. 이때 금리 인상 시기 아니야. 12월 달까지 금리를 올렸는데 2018년 12월 달까지. 2015년 12월에서부터. 근데 어떻게 달러 인덱스가 저렇게 이렇게 약세를 띱니까? 폭락이죠, 폭락. 지금으로 따지면은. 아니 지금 폭등이라며. 아니 폭등이라며. 아니 이렇게 따지면 폭락이네 이거는. 아유, 진짜 월선 차트 하나 갖고 나와서만 설명을 해도 될 거를 그걸 할 줄을 아나. 그냥 보도자료 나온 거 보고 나와서 내 거 그냥 거짓말 하려다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아이고 금리를 올려서 달러가 강세야 이런 거짓말이나 하고 앉아 있고. 응?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지금 미국이 초전 박살 상태라며. 지표도 안 좋아. 물가도 높아. 개판됐다고 난리 났다고. 아니 그렇게 난리가 났는데 달러가 어떻게 강세를 띱니까? 초전 박살이 나야지. 아니 내 소중한 자산을 운영하면서 왜 말도 안 되는 소리들에 자꾸 귀를 기울여요? 윤정도 말만 들으시라니까요. 어? 윤정도 말만. 결론적으로 엔달러 환율의 경우에도 엔달러 환율의 안전자산으로 분류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딱 한 가지만 봅시다. 뭐 시대가 바뀌어서 얘가 뭐 추락을 해서 아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데 결론은 얘도 이렇게 엔화가 약세를 띄었다. 또 이번에 파운드와 금리 올리는데도 파운드와 폭락했었어요. 순식간이 아니라 순간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금리 안 올리나? 금리 올리는데도 우리나라 원화 약세잖아요. 이 결론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뭘 어떻게 일본의 엔화 약세보다 우리나라가 월등히 약세를 띠나요? 아니죠. 응? 그러면 일본의 엔화가 달러 대비 월등한 약세를 띠는데 우리나라가 일본 엔화 대비 그러면 상대적인 강세를 띠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냥 달러 인덱스에 대해서만 그 6개 통화에 들어가 있는 일본의 엔화가 상대적인 약세. 왜? 달러 인덱스의 기준은 유로와 파운드와 그리고 엔화 그리고 스위스 프랑, 캐나다 달러 그리고 스웨덴 크로나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이게 GDP 비중으로 이제 설정을 한 비중이에요. 그럼 달러 인덱스가 유로 대비 지금 강세를 띨까? 달러가 팔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 유럽이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은 영국 파운드화 대비해서 강세인가? 그거는 있어 일부. 왜냐하면 영국 파운드화 자체가 약세를 띄었기 때문에. 엔화 대비해서 엄청난 강세를 띈 거죠. 항상 그래 왔어요. 엔화 대비 강세냐 약세냐의 기준입니다. 달러 인덱스는. 응? 그러니까 만만한 게 일본인 거라는 얘기예요. 유럽이나 영국 같은 경우에 큰형한테 어떻게 까불어? 응? 우리 동양인들한테나 까부는 거지 미국이. 응? 중동 가서도 큰 소리 치지만 욕이나 먹는 거고. 어찌됐든 달러 인덱스의 기준에서는 엔화 대비해서의 달러 인덱스의 기준점이 형성이 되는 게 많다. 그리고 이제 지금 기준에서 또 한 가지 아까 보시면은 채권 수익률 전혀 문제 없다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뭐 금리를 올려서 달러 강세 뛴다는 것도 뻥이라고 보여드렸고, 그러면 여기서 이것도 마찬가지. 아니 외국인들이 달러가 약세해서 외국인들이 매도해? 혹은 외국인이 매도해서 달러가 약세야? 전혀 틀린 말은 아니지만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달러가 약세를 띠면 외국인이 팔고 원화가 약세를 띠면 외국인이 팔고 그리고 원화가 강세를 띠면 외국인이 삽니까? 기본 논리죠. 원화가 강세를 띈다고 해서 외국인이 사요? 원화가 강세를 띠기 전에 막 사두는 거야? 조금 이따 그 논리도 보여드릴 텐데 결론은요. 여기서부터 1,100원의 지지라인이 이탈이 되죠? 응? 그럼 저기까지 밀렸어. 900원이 깨졌어요. 근데 저 당시에는 지금하고 또 시대 상황이 달라요. 지금보다 더 솔직히 얘기하면 지금보다는 후진성을 갖고 있을 때죠. 지금보다는.
저 당시의 기준에 수출주 위주의 대그룹들, 우리나라의 GDP의 70%가 수출이니까 여론몰이를 하죠. 엉엉엉엉엉 엉엉엉엉엉. 왜 울어요? 달러가 원화가 강세를 띄어서 수출주가 힘들고 이거 큰일 났어요. 개뿔 무슨 큰일 나는 소리 하고 있어. 아니 조선주가 30년 만에 업황오조세라 상상을 초월하는 그러한 기준점에 조선주의 기준에서 그 매출이 달러 매출이잖아요. 그 달러를 갖고 와서 원화를 사다 보니까 원화 강세를 띠게 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원화가 강세를 띠는데 왜 울어? 소비자 입장에서는 수입 물가가 낮아지는데 행복하죠. 수출이 좀 덜 되더라도 조선이 수출을 다 해주고 있으니까.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는 원화가 여기서부터 앞으로 강세를 띌 거야. 환차익을 내가 노리러 들어와야지. 행여라도 내가 주식 팔면 아깝잖아. 조금 있다 팔면은 원화가 강세니까 더 많은 달러로 바꿀 텐데. 결론은 뭐예요? 원화 강세를 띠기 때문에 추가적인 강세를 띌 것으로 예상을 하고 어떻게 해야 돼? 주식을 사야 되겠죠. 환차익도 있으니까 이론상으로. 근데 결론은요. 2005년 7월부터 고 노무현 대통령 코스닥 펀드 8천만 원 가입했네. 그걸 막 공론화해서 그냥 포털에 검색이 되고 그럴 때, 그래서 모든 국민의 관심이 주식시장으로 집중돼 가지고 주식형 펀드 수택 잔고가 얼마요? 10조 수준에서 74조까지 올라갈 때, 64조 증가할 때 주식형 펀드에 돈이 들어와서, 그러면서 4대 연기금, 특히 국민연금이 돈을 쏟아붓기 시작할 때 외국인은요 55조 빠져나갔어. 저 기간에만 55조를 빠져나갔습니다. 저 기간에만. 지금 논리는 뭐예요? 무슨 원화가 강세를 띠면은 외국인이 뭐 살 것 같이. 지금 원화가 약세기 때문에 외국인이 팔고 있다고? 원화가 약세니까 외국인이 팔아요? 원화가 초강세를 띠는데도 외국인은 55조를 팔았어. 그거 어떻게 설명할 거야? 그러니까 그런 뻥을 듣지 마시란 얘기예요. 응? 상품 가격이 지금 경기가 안 좋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수요가 감소하죠. 폭락해야지. 폭락했어요 지금? 15일자 그 시황 보시면은 이런 내용이 자세하게 많이 나와요. 꼭 보셔야 됩니다. 15일자 공지사항에 들어가면 나와 있어요. 공지사항에 올려놨어요. 공지사항에 15일자. 결론적으로 이러한 내용들은 경기가 진짜 시장이 좀 더 안 좋아진다면 주말에 내가 또 1시간, 2시간, 3시간 걸려 이거 시황해드리는데 농담이 아니라 이것만 알면 여러분들은 그냥 우리나라에서 탑에 들어가는 방송 나오는 친구들보다 월등히 뛰어난 그런 분들이 되십니다. 이 CDS 프리미엄이라는 거는요, 우리나라의 5년 만기 외평채를 발행할 때 지급하는 이자율인데, 리먼 터졌을 때 무슨 미국 친구들이 잘못한 거잖아요. 서프라임 터지고.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원화의 가치가 저렇게 훼손돼 버립니다.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전 세계가 미국 때문에 휘청하다 보니까. 결론은 5년 만기 외평채 발행의 이자가 699pp, 그러니까 7% 수준의 이자를 주지 않으면 발행이 안 되고, 그 정도로 서글픈 흐름이 있었단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지금은요, 지금은 멀쩡해요. 이때 그리고 미국 신용등급 강등될 때, 그리고 코로나19 때 잠시 대바닥입니다. 글로벌 시장에 전체적으로 문제가 생긴다면 아니 저렇게 되겠냐고 난리가 나 있어야지. 전혀 시장의 문제는 전혀 없어요. 농담이 아니라 지표가 없다라고 나오잖아. 그럼 미국은 왜 빠졌니라고 했을 때 우리 연구원이 잘 만들어놨는지 모르겠어요. 미국은 왜 빠졌니라고 했을 때 우리 연구원이 잘 만들어놓은지 모르겠는데 똘똘하니까 잘 만들어놨겠지 뭐. 자, 미국이 왜 빠졌어요? 넷플릭스가 4월 20일 날
마이너스 39%가 빠집니다. 응? 어마어마하게 빠지죠. 이 영향으로 미국의 지수가 빠진 거지. 무슨 개뿔이나 무슨 뭐 인플레이션, 우크라이나. 아니 넷플릭스가 물론 그들의 영향으로 넷플릭스가 업황이 안 좋아질 수도 있지만, 아이 유독 얘만, 그럼 얘의 문제인 거지. 또 그 기준에서 다우지수 1.5%, 나스닥 1.5%가 빠진 거예요. 넷플릭스 폭락과 함께. 4월 20일 날 나스닥이 4.5%네. 그죠? 순간 놀란 거야. 이 고쳐놔야죠, 이제. 그죠? 그리고 니케이 지수는 4월 20일 날로 잡아야지. 그죠? 우리 연권이니까 그런 거 약간 실수했어. 근데 4월 20일 날 이후에 요거 보시면 어때? 어? 감흥이 없어. 무슨 종가가 여기였잖아요. 시가가 개파랗게 나와서 이따만큼 종가가 여기였잖아. 그걸 보고 폭락이었네, 많이 빠졌네 이렇게 생각해야지. 그냥 보면서 뭐 양봉 뭐 여기 뭐 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떻게? 예? 우리나라는요. 독일 닥스를 위로 올려놨어야지 이 녀석이 말이야. 4월 20일 날 마이너스 4.5%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지금 우리 연구원이 급하니까 여자친구 만나러 가야 되니까 퇴근 일찍 한 것 같아. 내일 그냥 괴롭혀야지 아주. 응? 또 국내 증시는요 2.4%, 그 다음에 2% 하락입니다. 그게 첫 번째 넷플릭스에 대한 내용이었고, 21일 날 추가적으로 조정을 받는데 아마존이 이번에 빠지는데 이것도 혼내줄 거야. 바보 녀석, 눈에 보이는 게 이거잖아. 이걸 얘기해야지. 그래 안 그래요? 물론 뭐 저것도 얘기하는 부분이 맞긴 한데 엄청난 개파락이 나왔을 때 이때 왜 깨졌니라는 기준을 잡아야죠. 전자상거래 업체 또 실적에 대한, 아마존 실적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 트위터 인수 보류로 인한 급락, 트위터의 문제가 아니고 테슬라가 트위터를 인수한다라고 해서 테슬라가 10% 이상 폭락 나온 날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지표 이거 틀려도 상관없어요. 안 보셔도 돼요. 첫 번째 4월 20일 날 넷플릭스의 폭락, 39% 40%의 폭락. 그 다음에 불거진 부분이 아마존과 테슬라가 엎치락뒤치락 실적과 이슈, 테슬라가 트위터를 인수하네 이러면서 시가총액 극대형주들의 폭락, 이런 부분이 연출이 된 거예요. 그 다음 뭐예요? 월마트의 폭락, 어닉 쇼크, 소비재, 개인 소비가 소매 판매 업체가 전자상거래 업체에 이어서, 그러니까 봐봐요. 넷플릭스, 그 다음 폭락 나온 게 테슬라, 그 다음 폭락 나온 게 아마존, 그 다음 폭락 나온 게 월마트. 그냥 기업들의 실적이 빠바방 깨지는데, 이들은 독일이나 우리나라나 일본 대비해서 미국이 원체 강세의 흐름이었잖아요. 그 어닝 쇼크 부분에 대한 흐름 때문에 결론적으로 열심히 만든 건 잘 만들었는데 조금 한 80% 부족해. 99% 부족하지. 저 수치 자체를 틀리는 게 어디서 혼날라고. 그죠? 어찌됐건 우리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윤정두의 기가 막힌 해석으로 잘 이겨냈다. 뭐를요? 아니 미국장 빠진 거 대비 유럽하고 일본하고 우리나라 빠진 게 없어요. 눈으로 보이시는 것만 믿으라 그랬죠. 어찌됐건 미국의 경우에 S&P 500 지수나 나스닥 지수가 많이 미끄러졌는데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뭡니까? 자, 일봉으로 보세요. 일봉으로 똑같은 위치에서 볼까요? 다우, S&P 500 지수, 나스닥 신저가 다 깨고 막 내려가잖아요. 독일 어때요? 멀쩡하네. 일본 어때요? 멀쩡한디? 우리나라 어때요? 우리나라는 이제 저점을 살짝 한번 이탈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1월 저점 자체를 깨도 소폭 하회한 수준으로밖에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소폭 하회. 그래서 결국은 미국 쪽의 등락률에 연동돼 있지 않다 이번에.
그것에 대해서 미리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종목에 대해서 투매할 필요가 없는 그런 기준점을 잡아드린 거죠. 좋은 종목에 투매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시장 제대로 있고 좋은 종목을 옥석 가리기 해서 편입하고 쓸데없는 종목 갖고 계셨다 그럼 잘라내서 주력주로 압축을 하고 그런 기준을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응? 코스닥의 LNF 같은 경우 LG 에너지 솔루션과의 협약 2조 원 수준에 지금 영업이익이 255조의 예상치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두 종목의 영업이익이 얼마? 70조에 달합니다. 70조를 넘겨요. 255조에 70조면 퍼센테이지로 몇 퍼센트야? 계산해 볼까요? 70조에 255조. 70조 나누기 255조. 우리나라의 영업이익의 27%, 28%를 삼성전자, 하이닉스 두 종목이 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70조가 아니라 80조야. 내가 순간 놀랐어. 27이 아니라 30%인데 아 이런 바보연 정도. 80조 나누기 255조. 그죠? 31조 31조 이상. 두 종목이 31% 이상. 그걸 삼성전자, 하이닉스로 또 쪼개놓고 보여드리는 자료들도 있어요. 그것도 보여드릴 겁니다. 그런 내용들을 알아야만 이런 HLB 글로벌 같은 종목을 여러분들 걸로 또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종목의 후성 이런 종목을 다 여러분들 걸로 그렇게 가져가실 수 있는 거예요. 거래대금 최상의 종목 놓고 보시고 빠르게 넘길게요. 빠르게. 자, DB하이텍 어떻게 할 거예요? 편입입니다. DB하이텍 어떻게 할 거예요? 편입입니다. 우리는 5월 16일 날 79,900원에서도 편입을 했어요. 이거 얼마까지 갑니까? 74,000원 넘깁니다. 지금의 일봉이나 주봉 추세가 또 월봉의 장악형으로 형성이 될 겁니다. 이 내용이 꿈만 같고 행복하지 않아요? 지금 이 장에 월봉으로 보세요. 지금 이 장에 얘가 빠진 건가? 참나. 저렇게 수익이 나니까 사조와의 원 같은 종목의 상한가도 보는 거예요. 시가총액이 소형주인 기준에서도 17일 날은 뭘 보자래요? HLB, DB하이텍, SM 보자래요. 결국은요 다 좋아. 다. SM 이날 난리 났었죠. 인생을 즐기자 선생님. 윤정도 SM 추천해. 현대 에버다임도 윤정도 추천 좀 아니라고. SM도 추천이 아니라 여러분 SM을 편입하셔야죠. 이 기준이잖아. 두 번째는요. 현대 에버다임 시가총액 1,000몇백억짜리 아니라고. 우리 고객분이 갖고 계셔서 새로 가입하신 분께서 가지고 계셔서 이거 정리하셔야 됩니다. 이런 종목에서 수익 나시면 결국 이런 데서 손실이 납니다. 그러니까 비중 조절하셔야 됩니다. 100%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현금 비중 50%, 주식 50%인데 50%를 다 저걸로. 나름 분들 이제 다 전부 이렇게 SM. SM. 64,800원 5월 17일 날 64,800원 누가 올려드렸어요? 9시 2분에 윤정두가 올려드렸지. 9시 2분에 개장 전에 이미 SM 사셔야 됩니다. 들여다 보셔야 됩니다. DB하이텍하고 같이 보십시오. 결론은요. 하루 만에 7만 원 훌쩍 넘겼으니까 하루 만에 뭐 몇 퍼센트 수익인 거야. 에? 누적 수급이 쌍끌이 매수가 작년 5월 7일 이후에 아유 뭐 저렇게 먼 기간을 저렇게 멀거나 말거나 우리나라 시장 전체 2,300개 종목에서 쌍끌이 매수 순위 금액 기준 23위 매집률 기준 1위 SM 마찬가지예요. SM 이 흐름이 여러분들 걸로 다 만드셔야지 이거 다. 잘 보세요. 여기서 상승 인대 확인형이 뜹니다. 이렇게 편입할 수 있는 상승 인대 확인형이 되려면 전제 조건이 5에서 10거래일, 3에서 5거래일
1에서 3거래일 이렇게 기준이 잡혀야 된다. 그런 내용들이에요. 장중에 내일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변동성이 확대되면.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을 가지고 수익을 못 잡아내시는 이유는 별게 없습니다. 신뢰도가 떨어지고 혼자 하기 힘드시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놓쳤습니다. 4만원에서 7만원 19일날 쭉 올라가서 10만원 91,600원 상한가에 91,600원 상한가에 5월 18일날 수요일날 그리고 19일날 목요일날 목요일날 상한가죠. 목요일날 91,600원. 그러나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수요일날 상한가하고 목요일날 추가 폭등 나와서 10만원 훌쩍 넘겼다가 쭉 밀려서 보합으로 끝났죠. 전부. 저런 수익을 갖고 가니까 여러분들께서 4조 동화원이라는 종목도 여러분들 선배분들이 상한가를 잡는 거예요. 상한가 잡고 저런 단기 수익 내고. 다만 비중을 굉장히 조금 갖고 하죠. 왜? 소중한 자산은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대형주에. 놓쳤습니다. 5월 11일 날 상한가 놓쳤습니다. 5월 19일이에요. 이 노토스의 경우는요. 여기서 우상증자 발표 공시가 납니다. 그리고 여기서 장중 상한가를 찍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상한가 안착을 합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런 데서 상승익도 확인형 떠 있는데 이건 개별 매매 기준입니다. 추후에 거래량 보십시오. 거래 빵 터지고 저런 장대 양보. 여러분들 선배분들은 지금 전화하세요. 지금 전화하셔서 나도 좀 제발 시가총액 위메이드 8천억에서 7조 5천억까지 갔었죠. LNF 시가총액 지금 2위 올라와 있죠. 이런 종목에서 다 수익 내는 거야. 시가총액 1위 에코프로 BM 이런 종목에서 HLB 생명과학 100% 수익. 처음이에요. 너무너무 좋아요. 대표님, 직원 여러분, 저게 뭐예요? 네이버에서 이 정도 검색하시면 되죠. 빨리빨리 넘겨버리고 또 종목 들여다봅시다. 전화하세요 일로. 지금 바로 전화해서 금요일 장에 나도 좀 대박 좀 잡자. 수익 좀 내자. 원고 매보기 해라. 수익 좀 내자. 월요일날 다 마감합니다. 가격 다 올려요. 강연회 28일 강연회 신청하셔야 돼요. 신청하셔야 자료 받고 행복해 하시고 대박 나고 하는 거죠. 이렇게. 후성 5월 18일 날 그리고 19일 날 아침에 후성입니다. 한심이 화이팅! 한탄인가요 그게? 한탑? 후성 가나요? 한심이 저도 잡았어요. 후성입니다. 100만 원을 많이 벌었습니다. 후성 2만 1,000원에 샀잖아요. 그죠? 그걸 보여드리면 되죠.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못하시는 게 뭐예요? 저점을 못 잡아요. 저는 그냥 무릎에 잡을래요. 오케이 좋아. 고점을 못 잡아요. 저는 어깨에서 팔고 싶은데 거짓말쟁이들. 고점을 보고 밀고 내려오면 차익실현 해야 되는데 한 번만 더 고점 이렇게 올라가주면 내가 거기서 할게요. 나 여기서 억울해서 못 팔겠어요. 어깨에서 판다며 머리 꼭대기에서 팔게 해달라는 거야. 24,400원 매수해서 27,400원까지 올라갔죠. 27,000원이 목표 주가죠. 해찬들 앤 윤희 선생님
응? 27,000원 달성되었네. 축하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한우산 선생님께서도 27,000원에 매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수익이 확정이 돼 있으면 재차 또 편입의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한 탄의 수익 76.5%인데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한 탑 정리했어요. 한 주입니다. 소중한 자산은 대형주, 의량주에 시장 주도주에 안전하게 넣어두고, 그리고 나서 이 LNF 보시잖아요. 7.35% 오늘 하루에. 그리고 나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후성입니다. 잘 보세요. 9시 28분에 누가 올려요? 불기둥이 올렸잖아요. 불기둥이 이렇게 21,000원에 5월 17일에 21,000원에, 그러면 18일, 19일 이틀 만에 27,400원, 6,400원 올랐어요. 30% 가까이 올라온 거야. 이틀 만에, 사서 이틀 만에. 후성이 뭐 그냥 맨날 변동성 나오는 종목도 아니고. 응? 그 다음 얼마요? 24,700원. 응? 24,700원 9시 29분에 예? 불기둥 만사 또 올렸잖아. 팍 9시 29분에 24,700원. 그리고 고점 27,400원을 찍는 거예요. 얘를 왜 차익 실현을 못합니까? 혼자 계시니까. 꼬리 달렸으면 차익 실현하고, 직장 다녀서 못하셨으면 매매세임 받으시고, 응? 전거래일 대비해서 어우 굉장히 센데 매집이 4% 이상 들어왔네. 외국인 기관이 쌍끌이네. 뭐 누적적으로. 그 다음엔요 상한가 종목도 HLB 33,000원에 잡으셨어요. 이게 쭉 넘깁니다. 아유 뭐 다들 뭐 HLB 난리가 났으니까 이건 뭐 못산문이 어디서 못산문이. 5월 12일 날 9시 21분에 얼마? 32,700원. 오케이 쭉 넘깁니다. 요거 뭐예요? 새별형이 떴네. 근데 개별 매매뿐이 안 된다. 왜? 거래량이 100만 주잖아요. 300억인데 방송 갖고 나와서 이 종목 끝내준다 그래? 근데 폭등 나오고 13일 날 상한가 가면 다들 자기들이 추천에 떨어져. 아니 거래가 하루에 거래가 300억 분이 안 되는데 어떻게 그걸 다 사모을 수 있어서? 어? 캔들 이 도서 자료 응? 다 나눠드렸단 말이에요. 공부하셔야 된다 그랬잖아요. 시중에 유통되는 내용 아니라 그랬어요. 증권사 임직원분들 교육해드리는 윤 정도인데.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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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이죠. 이거 샛별형이 뜰 때 얼마냐면 29,000원, 30,000원이에요. 샛별형이 뜰 때가. 사조동원 사실상 이게 시가총액 뭐 3,500억짜리 윤정두가 사조동원 사세요. 안 되지. 우리 불기둥 만세가 5월 18일에도 2,245원인데 18일날 그리고 바로 2,800원, 2,600원대 가요. 그 2,600원 이탈되면 절반 이상 차익 실현, 전량 차익 실현들 다 하셨잖아. 2,200원에 들어간 거 당일로 차익 실현 이렇게 하십시오 라고 올려드렸고, 시간에서 강세를 뗐기 때문에 내일 교육용으로 들어가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 선배분들처럼 차분하게만 비중 조절해서 한탑 시가총액 1,000억 원대입니다. HLB 글로벌 내일 한번 들여다보자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후성입니다. 후성이에요. 종가가 이제 여기로 끝났어요. 평균 단가는 좀 많이 낮겠죠. 여러분들 선배분들은 그렇게 해서 후성입니다. 정말 강하네요. VI 갑니다. 22,000원 잡았어요. 21,000원에 올려드렸고 22,000원에 잡으셨고 27,400원 찍어요. 하루 만에
하루 만에, 예? 하루 만에 21,000원에서 27,400원. 죄송합니다. 그쵸. 하루 만에 21,000원에서 27,400원. 그러한 흐름을 가져가고 고점에서 27,000원 목표 주가인데 도달이 됐으니 차익 실현하신 분들이 계시고, 직장 다니신 분들은 차익 실현 못했고, 그러면 문자 기다리시면 되고 라이브 방송 참여하시면 되고, 그러고 나서 4% 이상의 매집된 후성에 대한, 이게 언제예요 이게? 이거 아니에요. 5월 17일 9시 18분 후성입니다. 21,000원. 차트 다 올려드리고 방송에 설명도 해드리고, 더 이상 어떻게? 더 이상 어떻게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후성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드렸습니다. 방송에서도. 결론은요, 들여다볼 수 있다. 당연히 들여다볼 수 있다. 아시겠어요? 금요일날 후성 지중거래량 잡아드렸습니다. 거래 다 수반하고 매직 시그널 다 매수 사인 나오고, 수급까지 뒷받침되어 있는 저 후성, 순간적으로 가파르게 매수 강도가 들어온 저 후성. 여러분들 선배분들은 오늘도요, 한번 볼까요? 우리 VIP 스페셜 방이 유료방이 4개가 있는데 각각 명칭이 다르죠. 뭐 어제 거 그저께 볼 필요도 없어. 뭐 어저께 그저께 거까지 다 올라와 버렸네. 너무 멀어. 쭉 내드릴게요. 수요일 날 뭐 상한가 난리 났어요. 서로 수익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서로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불기둥 마스터님 막 종목 올려줘, 노토스 제가 올려드려. 결국은 노토스 상한가 가잖아요. 전날 18일 날 2차 VI 뭐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그리고 상한가 계좌 막 올리셔서 자랑하시고, 이게 수요일, 그 목요일까지 와우, 뭐 그냥 내려도 끝이 없어요. 전부 행복해요, 감사해요, 수익 났어요, 계좌 올라오고 고맙습니다, 서로 응원해주고 감사합니다, 끝내줍니다. 이 끝이 없어. 이거 언제 내릴 거야? 이거를 이렇게 이거 언제 내릴 거야 이거? 대박입니다. 대박. 이 끝이 없어. 끝이. 아니, 행복하니까 저렇게 채팅을 하시고 공부를 하시겠죠. 문난님 같으신 경우 어때요? 문난님 같으신 경우 가입하시고 작년 5월 달에 5월 23일 날 VVIP 방으로 1년 가입해서 들어오시고, 지금도 계시죠? 키움 계좌 쪽에서 또 서브 계좌 쪽에서 5월 23일 날 주식 뭐 처음 시작하신 즈음이 되는데,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그런 종목에서, 그런 시가총액 극대형주에서 3억 가지고 시작해서 4개월 만에 70%, 이런 대형주로 26조까지 올라간 이런 대형주로 LNF 시가총액 2위. 중요한 거는 이 수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수익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후기입니다. 후기. 와우. 후기입니다. 후기. 스프링 노트에 저렇게까지 열심히,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VVIP 방에 이걸 다 올려주셔가지고 로봇 관련주, 슈림 로봇 이런 애들, 아이고 어마어마한 수익이잖아. 어마어마. 이번에 9개월 만에 하는 특별 교육에도 참여하고 계세요. 교육 무조건 받으세요. 방송 보시는 분들 교육. 지금 벌써 17강입니다. 앞으로 제가 볼 땐 최소 10강은 더 해야 돼요. 그리고 VOD 교육교재 다 나눠드리잖아요. 평생을 보실 수 있는 거예요. 빨리빨리 넘깁니다. 이거는 지금 전화하시고요. 무료 강연에도 100분 이상 오시면 뭐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VIP 회원님들은 미리 말씀을 해주시고,
응? 왜냐면 식사 같이 할 거니까. 응? 최소 5분에서 한 15분 정도. 유료 회원님 식사 같이 하실 거니까. 결론적으로 노토스 같은 종목군들도 11일 날 상한가, 11일 날 놀부 파파선생님께서 52,400원이죠. 이날 상한가 간 날이에요. 52,400원. 그냥 쭉쭉쭉 넘깁니다. 뭐 아유 뭐 그냥 뭐 쭉쭉쭉 넘깁니다. 계속 뭐 상한가는 서로 축하해 주시고 무상증자 800% 심리적 요인. 응? 야간 교육할 때마다 기준거래량 또 400만 주 잡아드리고 결국은요 18일 날 또 상한가 갑니다. 응? 투자 주의가 풀려 있기 때문에 예? 투자 경고 예고는 돼 있지만은 변동성 매매 또 들여다볼 수 있어요. 요 매직 시그널 우리가 다 배운 겁니다. 저 매직 시그널 별거 아닌 것 같죠? 윤정도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는 지금 보시면 알아요. 지금 보시면. 이거 그냥 막 빨리 넘길게요. 이건 노토스 뭐 어차피 다 오른 걸 왜 주냐 그러실 거 아니야. 응? 근데 다 오른 걸 왜 주냐가 아니라 이런 걸 다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편입할 수 있느냐? 내일 거래량 터지는 걸 확인해야 돼요. 응? 300만 주의 거래량이 터지고 양봉이냐 그걸 보시면 됩니다. 어려우세요? 뭐 노란톡에 지금 계시니까 힘드세요? 회원가입하셔서 관리 받으시면 되죠. 응? 대덕전자도 계속. 응? 얘 2만 원대에서부터요. 2만 원대. 지금 회원가입하셔서 대처하시고 그리고 요거 보여드립니다. 어떤 거요? 아까 이제 매직 시그널 계속 보여드렸는데 여러분들께 좀 한번 보여드릴 게 있어서 그래요. 윤정두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응? 저도 아까 교육하면서 예제 보여드리면서 소름 돋았어. 이게 뭐예요? LG노텍입니다. 소나 모멘텀 차트에 세팅하기 전에 그냥 형성되어 있는 소나 모멘텀 차트에 대한 수치 20, 29입니다. 그러면 시중에서 가장 기준을 잘 잡아주는 기준은 뭐예요? 자, 20, 29는 어떻게 돼 있어요? 매도 자리에서 매수하라고 나오죠. 아, 결국 올라가지 않았냐. 아, 얘가 뭐 이런 거 예측하는 그게 아니에요. 소나 모멘텀 차트라는 거는 추세 기울기가 어떻게 되느냐를 보는 거예요. 근데 얘도 지금 매수할 자리에서 매도할 매수할 자리죠. 이게 바닥이니까 여기가. 근데 여기서 매도를 줘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치를 잘못 설정하고 있다. 그 수치에 대해서 누구도 아무도 알지 못하니까 그냥 그 수치가 맞는지 알고 있는 거예요. 어떤 수치? 이 매직 시그널에 대한 수치. 윤정두가 넣어드린 매직 시그널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뭐예요? 매수 매도 명확하게 돼 있잖아. 매수 매도. 매수합시다. 매도합시다. 매수합시다. 매수합시다. 에이, 이렇게 요절하겠어. 매수합시다. 매수합시다. 이렇게. 매수 신호 명확히 나왔잖아요. 매도 신호는요? 매도합시다. 매도합시다. 여기서도요. 그런데 이러한 그 명확한 매수 매도가 나와줘야 되는데 다른 쪽은 수치를 제대로 못 넣는 거예요. 농담이 아니라. 20, 29가 뭡니까? 매수래 이걸. 이게 주봉이에요. 주봉. 얘는 어떻게 할 거야? 매수인데 매도래. 그 수치를 설정하는 게 얼마나 그렇게 힘들고 대단한 건지 아세요? 저는 소름 돋아 이거 제가 하면서도. 자료 뒷부분에요. 여러분들께 넘겨드린 자료 뒷부분에 대덕전자부터 해서 굉장히 많은 종목이 DB하이텍도 있고 다 여러분들이 보시고 배우시고 수익 내셔야 될 종목이에요. 이걸 왜 올려놨겠어? 22,000원부터 24,000원
그러고 나서 지금의 대덕전자 얼마예요? 신고가 나오죠. 신고가. 우리는 22,000원부터 계속 들여다본 거. 신고가 나와서 얼마? 대덕전자 얼마? 33,000원대 훌쩍 넘겨가지고 있잖아요. 신고가. 응? 교육 후기 다른 분들 거 보시고 이거 다 지금 PDF 파일로 나눠주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응? 난리가 났어. 난리가. 끝이 없어요. 끝이. 응? 여러분들 선배분들처럼 여러분들도 수익을 내셔야죠. 수익을 내시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수익을 내시려고 전화하세요. 지금 자거나 말거나. 시장 상황 문제 아무것도 없다 그랬죠. 결국 어떻게 했어요? 윤정도 말대로 되고 있죠. 강연에 있습니다. 그리고 강연에 불기둥 마스터는 하루에 5명이에요. 하루에 5명 꼬박꼬박 차요. 지금 전화해서 야 나도 불기둥 마스터 빨리 하자. 아니 3달짜리 상품이 어딨어. 윤정부 회사에서. 응? 이번에 뭐 노토스 이틀 상한가하고 그 기준에서 진행을 한 거죠. 강연에 신청하셔야 돼. 강연에 신청. 강연에 신청. 이좋은 장에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좋은 장에. 여러 개 되시는 분들은 라이브 방송 들어오시라는 거예요. 사실상 여러 개 되시는 분들은 전화 지금 하시고 바로. 응? 나스닥 지수는 어차피 지금 긍정적으로 형성돼 있습니다.